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삼부자쌤입니다. 사무장님, 네. 요즘 정부에서 금리 규제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금 적금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적금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였죠. 그렇죠. 15일이죠. 15일 날 바로 얼마 전인데 파월이 그 FOMC에서 뭔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결국에는 우리가 0.5% 인상으로 결론이 났죠. 네. 그동안에 이제 뭐 5, 올해 들어서 뭐 4번인가 5번 정도를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0.5% 말로는 이제 빅 스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빅 스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인상하는 폭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도 이제 4.5%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오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0.5%는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 금리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이제 기사들 제가 한번 준비 좀 해봤고요.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의 금융상품들의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알아보시죠.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뭐 얼마 전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예적금 금리 5%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오른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달에 0.25% 금리를 인상해서 3.25%가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렇죠. 예. 기준금리가 인상되어서 예적금 금리가 오를 줄 알았어요. 네. 팍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죠.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오늘 좀 가져왔는데 기사 제목이 대출 금리는 오른다는데 예금 금리는 연 5%의 발목이 잡혔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네. 자, 15일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 상승이 유력한 가운데 코픽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16일부터 오를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은행 정기 예금 금리는 자본시장 불안 때문에 당국에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10월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그 전에 9월보다는 56조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로 지금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자금이 이제 은행으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보험, 카드,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유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를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1금융권으로 돈이 몰리는 걸 좀 막고자 하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목표고요. 네.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흥국생명발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대출 이자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적금 이자를 올려주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국의 개입을 이제 왜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예적금 금리를 안 올리다 보면 대출 금리도 올리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게 당국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금리까지 같이 잡겠다라는 의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예적금으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출로 아픔을 겪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이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몇 조 올랐죠? 56조 늘었다고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달에 56조가 56조. 예적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56조가 예적금을 몰리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에 56조씩 몰려야 우리가 좀 괜찮을 텐데. 맞죠? 이게 지금 투자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주식이 지금 계속 못 올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슬픕니다. 힘듭니다. 얼마 전에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농협에서 고금리 적금 상품을 비대면 계좌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오픈하자마자 이게 몇 억 몰린지 아십니까? 이게 9천억이나 몰렸대요. 진짜 9천억이 이제 말이 그렇지. 그 농협에는 진짜 큰 돈일 거예요. 그 9천억이. 얘들이 지금 자산이 제가 보니까 1,400억, 1,700억 정도 되는데 자산이. 그러니까 9배 가까이, 그러니까 네. 대여섯 배 올랐네. 대여섯 배 지금 대여섯 더 배 넘게 올렸고 이걸로 얘네들 목표가 한 100억 정도 모으는 게 목표였대. 90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계속 이제 제발 좀 해지를 해달라고. 맞아요. 이거 해지해달라고 해서 네. 신문에도 났었어요. 해지해도 나왔다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정말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네.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네. 긴축 기조 고수한 패드
내년 최저금리 연 5.1%로 높였다. 5.1%. 그렇죠. 이 내용이 좀 중요하죠. 네. 원래 이제 4.6% 정도를 예상 금리로 잡고 있었어요, 내년도를. 내년도. 근데 지금 패드에서는 5.1%다. 내년에는. 그럼 사실은 이제 4.5%까지 왔으니까 4.6%를 잡고 있었으니까 거의 이제 끝에 왔구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여지를 두는, 내년 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자, 이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부자 아빠의 세컨드 찬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시리즈 쓴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은 옛날에는 그 서민들만 망했대요. 부자들은 잘 살고. 근데 그렇겠죠. 요번에 네. 위기가 오면 이게 어떤 거냐, 주식 같은 거 상승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이라 표현하던데, 작은 부자들도 함께 망할 수 있다. 한 2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면 2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크게 이제 사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근데 진짜 이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대출 부담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기라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1.25%가 차이 납니다. 보면 1.25% 차이 더 났던 경우는 보면 IMF 바로 직전 96년도예요. 네. 그때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겠죠. 1.5% 이상 차이 났으니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맞죠? 그 외에는 1%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25%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올려야 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1월 12일인가요? 기준금리 발표를 할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요거를 아마 올리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재 안 오르고 있는 예적금 금리도 아무리 정부가 규제한다 하더라도 밀려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좀 투자는 좀 멈추고 뭔가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파킹 통장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중에서 단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그렇죠. 좀 돌리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일 정말 우리가 관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내년 1월 발표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서 네. 예적금 가입도 사실은 내년 1월 이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금리가 올랐을 때 지금 계속 금리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예금이자 많이 받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좋죠. 네. 근데 대출 이자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대출 이자가 오른 것도 문제죠. 엄청 저 답답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거기 관련된 기사 하나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영끌족 이자 폭탄 현실화됐다. 네. 주담대마저 연체 대란 초읽기. 그러니까 주담대가 연체 대란이 일어날 초읽기라고 합니다. 가계빚의 절반이 금리가 연 5%가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신용대출에 이어서 주담대도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6월에 0.2%였는데 10월에 0.24%로 0.04%가 올랐죠. 뭐 보면 아주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꽤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연체는 더 심해요. 6월에 0.17%밖에 안 됐는데 9월에는 0.37% 올랐습니다. 가계대출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달씩 밀려서 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달씩 밀려서 연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 뭐 안 갚아버리고 배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주 폭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연체 잔액이 얼마냐면 작년 말이 2조 5천억이었는데 지난 9월 말에 보니까 2조 7,600억이 됐대요. 그래서 와. 10% 정도, 그러니까 연체되고 있다는 2조 5천억 정도 연체 중이었는데 2조 7천억으로 이제 한 10% 정도 연체가 더 는 거죠. 9개월 사이에. 와, 근데 이게 연체된 금액이 2조 7천억이면 잠정적으로 이게 이제 부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자로 6%만 따지더라도 10%가 2,700억이잖아요. 그렇죠. 한 2천억 정도는 이자가 계속 날아가고 있다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익이 2천억 정도씩 계속 까지는 거예요. 그렇죠. 못 벌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우리가 높은 금리 상품을 소개해 줄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 이게 좋은 것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사람들은 사실은 손실 기피 성향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이익 조금 보는 것보다 손실을 안 보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오르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돈을 모아야 돼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관망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위기가 곧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기회라고 믿고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게 끝이 지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현금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기사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에 보면은 미 FOMC 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 전망을 내놨어요. 네. 내년도에는 이제 5%대 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 2%대까지 내려가는 전망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제 2% 내려가면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허리를 졸라매고 기회를 엿봐야 되고요.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분명히. 마지막으로 제가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님의 유튜브 이제 동영상에 맨 마지막에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소개를 제가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번 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모건 하우젤의 그래서 멘탈이 도움될 만한 걸 한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하락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앞으로의 모든 하락은 위험처럼 보인다. 그렇죠. 자, 하락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하락들을 막 그래프로 보면서 우리 다 이거 기회였다 막 생각하지만 그때 투자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그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회라 생각하고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기준금리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적금 금리는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금리는 반대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현명한 조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가지고 좀 좋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를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기사를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